안녕하십니까 구성원 여러분. 전략기획그룹 BM혁신팀 이규환 프로입니다. 오늘 구성원 여러분들께 곧 다가올 여름 휴가를 맞아 책을 한 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CEO의 추천 도서이기도 한데요. 모험, 어드벤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모험과 어드벤처를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릿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의 모험입니다. 어려운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고 12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묶어 놓았는데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책이 숨어 있었어 라고 하니 제목만 듣고는 노잼일 것 같아. 야, 휴가의 경영이 웬 말이냐? 라는 반응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추천한 경영도서라는 타이틀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그리고 기자 출신 작가의 필력에 빠져들어 책장은 쉬지 않고 넘어갑니다. 출간 당시에는 1년 만에 절판되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빌 게이츠의 지원으로 역주행 중이죠. 이 책이 뒤늦게 성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는 어려운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전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SK 에코플랜트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얼마 전 CEO께서 발표하신 딥 체인지 스토리 영상에 보면 진정성, 연결 리더십, 임팩트 세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어 구성원 분들께 짧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고객 구하기 작전. 제목부터 진정성이 뿜어져 나오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증권사 한 곳이 갑자기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일종의 선도거래 사기로 파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던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태 수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더니 대통령 암살이라는 초래형 악재까지 겹치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말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뉴욕 증권거래소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여러 채권단 은행들을 만나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청하고 동시에 영국으로 날아가 콧대 높은 영국 은행들과도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주말이 지났을 때 금요일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큰 상승을 기록하게 되죠. 뉴욕 증권거래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연결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을 대변하는 공무원이었다가 기업가로 변신에 성공한 릴리 앤셀이라는 인물이 이란에서 성공을 거둔 이야기인데요. 1960년대 이란은 석유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지만 경제를 개발할 기술 및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이란은 결국 미국의 성공한 개발 사업자 릴리 앤셀을 초빙하였고 릴리 앤셀은 후지스탄이라는 유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큰 기회를 봅니다. 곧바로 릴리 앤셀은 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었죠. 미국, 이란, 유럽에서 온 전문가 700명이 모였습니다. 댐을 만들고 그 물로 사탕수수 농사를 짓고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해내죠. 댐에서는 전기도 생산합니다. 집단지성을 통해 방치된 자원들이 가치 있는 재화로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결 리더십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도전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임팩트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상용화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는데요. 바로 제록스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칼슨이라는 발명가는 복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 코닥, IBM과 같은 큰 회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투자를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품을 팔고 다닌 덕에 사진 인화지 등을 코닥에 납품하는 헬로이드라는 회사를 만납니다. 헬로이드는 칼슨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칼슨은 긴 연구 끝에 제로그래피라는 복사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로이드가 칼슨을 스케일업 시켜준 것 같지만 헬로이드 스스로도 인화지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에서 초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헬로이드는 복사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명을 제록스로 변경합니다. 어떤가요, 구성원 여러분? 이 책은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 아직 9개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추천한 이 책을 들고 플렉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